1910년 12월 압록강가.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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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행하는 사람은 없었죠? 물론이지. 조심 또 조심했다. 나으리, 여기가 어디예요? 무서워요. 그래. 자, 걱정 말거라. 여기 압록강만 건너면 되느니라. 자, 여러분, 어서 강을 건넙시다. 조심해서 걸으세요. 살살들 걸어요. 조심조심. 얼음이 깨지면 큰일 나요. 조심조심. 왜 이회영과 형제들은 한겨울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는 걸까? 독립군을 키워낸 이회영과 그의 형제들. 1907년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고 만다. 심지어 일본은 고종의 황제 자리를 강제로 빼앗고 우리나라의 군대마저도 없애버리는데, 분하고 원통하다. 황제폐하, 죄송합니다. 제가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그랬다. 고종에게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자고 한 이가 바로 이회영이었던 것이다. 군대 없이 어떻게 일본과 싸울 수 있단 말인가? 꼭 우리의 군대를 다시 만들고 말겠어. 이후 이회영은 몇 년 동안 일본의 눈을 피해 군대를 키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이야, 나으리, 쫌쫌쫌 넓어서 훈련하기 딱 좋겠는데요? 아닐세, 사방이 뻥 뚫려서 적의 눈에 띄기 쉬워 안 되겠네. 나으리, 여기구만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절대로 적의 눈에 안 띄겠구만요. 아닐세, 여긴 평지가 없어서 훈련하고 농사짓기에 안 좋다네. 아유, 그럼 어디? 바로 여길세. 뒤에는 산이 가로막고 앞에는 넓은 땅. 찾았다! 이제 집으로 가요. 이렇게 이회영은 만주 삼원보에 무관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만다. 형님들, 아우들, 나라를 빼앗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주로 갑시다. 뭐? 만주? 예, 독립군을 키워 일본군에 맞서는 겁니다. 제가 장소도 봐두었습니다. 하지만 조상님들의 묘는 어쩌고,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많은 땅과 재산은 어쩐다. 그랬다. 이회영의 집안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고 둘째 이석영은 조선 최고의 부자였다. 이 모든 걸 두고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 찬성입니다. 어차피 나라 있고 잘 살면 뭐합니까? 조상님들도 우리가 일본의 신하로 살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무조건 찬성입니다. 좋다. 우리 형제들의 뜻이 그렇다면 다 같이 만주로 가자. 내가 가진 땅을 팔아 우선 자금을 마련하자. 형님들, 아우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회영과 형제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 독립군을 키울 자금을 만들어 일본의 눈을 피해 만주로 떠나게 된다. 형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다. 너까지 고생시켜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형님. 나으리, 천천히 오세요.
저희가 여러 번 나르면 되어요. 그치. 그랬다. 독립군을 키우기 위한 무관학교를 세운다는 소식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독립의 꿈을 안고 만주로 모여들었고 나리, 점심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너도 어서 먹거라. 배불리 먹여주지도 못하고 미안하구나. 이렇게 모두가 힘을 모은 덕분에 1912년 여름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군 교육기관인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여러분, 1년 전 옥수수 창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첫 시작이었던 신흥무관 강습소는 옥수수 창고였지만 우리 힘으로 지은 이 학교는 앞으로 독립군의 기지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키워 조국을 되찾아옵시다. 벌써 그럽시다. 이야, 정말 대단한 집안이야. 이 전 재산을 바쳐 이 큰 일을 해내다니 말이야. 그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신흥무관학교의 교육은 아침 6시 보건체조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학생들은 폭탄 만드는 법, 지도를 익히고 지형을 살피는 법, 적에게 들키지 않고 순식간에 공격하는 법 등 다양한 군사 훈련을 받으며 용맹하고 뛰어난 독립군의 모습을 갖추어갔다. 난 청산리 대첩의 김좌진 장군, 난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 난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우리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랬다. 정식 군사 훈련을 받은 신흥무관학교 출신 졸업생들은 일본과의 수많은 전투에서 맹활약을 펼치게 된다. 이회영과 그의 형제들이 세운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가 되기 전까지 3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독립군 양성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자신들의 전 재산을 바쳐 독립군을 키우고도 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가난으로 또는 일본군에 의해 생을 마쳐야 했던 이회영과 그의 형제들. 살아남아 독립을 지켜본 이는 이시영뿐이었다. 하지만 이회영과 그의 형제들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나라 사랑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다. 일본에 나라를 완전히 잃은 후 이회영 선생님과 형제분들은 전 재산을 팔아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독립군이 되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수많은 전투에서 싸웠죠. 이렇게 대한제국 시절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우리 민족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주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한 고종 황제부터 목숨을 바쳐 나라를 되찾고자 한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독립을 꿈꿔온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만주. 날개도 달렸나? 동해도 번쩍 서해도 번쩍 조선에 날아다니는 장군인 너부터 잡아라 됐어. 헤이! 일본군이 잡으려고 하는 날아다니는 장군은 바로 독립군 대장 홍범도였다. 홍범도는 산속을 빠르게 누비며 총도 매우 잘 쏴 일본군에게 피해를 많이 입혔는데, 홍범도는 원래 평안도 출신의 포수로 산에서 호랑이 같은 산짐승들을 잡던 사람이었다. 이야, 대장님이 쏘면 백발백중이네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동물 잡는 일인데 뭐이 어렵까. 오늘은 비둘기를 만나게 구워보라. 예. 포수였던 홍범도는 어떻게 독립군 대장이 되었을까? 날아다니는 장군 홍범도. 1895년 을미년 8월 20일 새벽,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일본군 수비대와 자객들이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죽인 을미사변이 일어난다. 이 일로 백성들은 분노했고 왕비 마마, 일본 놈들이 우리 왕비 마마를 죽이다니. 1895년 머리를 짧게 자르라는 단발령까지 내려지자 조상님들한테 물려받은 머리는 못 자른다. 나를 죽여.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일본 놈들을 무찌릅시다.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을미의병 운동이 일어난다. 이때 철원지방에서 상찜승을 잡으며 살고 있던 포수 홍범도도 의병에 참가하는데 우리 포수들도 조선의 백성이라 우리도 조선의 매운맛을 보여주자. 보여줍시다. 우리도 매운맛을 보여주자고. 저 죽이라. 총을 잘 쏘았던 홍범도와 포수들은 일본군을 타도하는 데 앞장서고 곳곳에 의병들도 열심히 싸운다. 그러나 1896년 고종 황제가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밤중에 몰래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간 아관 파천 이후 이만하면 우리의 의지를 세계에 알렸으니 그만 해산하라. 의병들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하자 의병 활동은 수그러들고 홍범도도 다시 포수의 생활로 돌아간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1907년 조선인호 군대는 모두 청인호 반납하고 해산인호 해라. 아,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노 누구든지 총 절대로 못 든다 해. 일본이 군대 해산령과 총을 규제하는 법을 내리자 전국에서 의병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다. 우리 조선의 군대도 모두 없애고 우리처럼 총을 쏘아 먹고 사는 사람이라도 조선 사람이면 총을 들지 말라. 이거 말이가 밥이가. 맞아요. 맞아. 우리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기왕 이렇게 된 곳 내래 이 총으로 일본 사람들과 싸우가서. 총이 없으면 우리 포수들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싸웁시다. 기원합시다. 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포수들과 함께 홍범도도 다시 의병 활동을 시작한다. 조선 사람이다 데스. 공격! 정식 군인이 아니었던 의병들은 일본군의 총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졌지만 공격하라! 다른 의병들과 달리 움직이는 짐승들을 사냥하던 포수들로 조직된 홍범도의 의병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우리 공격을 다 피한다 데스까? 총을 잘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잘 싸웠다. 사람 살려! 군인도 아닌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잘 싸우냐 데스까? 일단 피해라 데스! 그러나 오랜 기간 지속된 싸움에 의병들은 점점 줄어들고 지쳐갔다. 형님, 저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가?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을 데도 없잖아요. 걔네도 조선이 독립할 때까진 싸워야 되지 않겠나? 그 의병들은 싸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말고는 의병도 얼마 없잖아요. 저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아이, 어서! 걔네 우리에겐 제대로 싸울 군인도 없지 않간. 이대로는 안 돼 가서. 의병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홍범도는 1910년 중국의 간도로 넘어간다. 지금 일본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입니다. 우리 의병들도 찔끔찔끔 싸울 게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위해 제대로 싸울 군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맞아요. 싸우려면 싸울 기술을 알아야죠. 저도 다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홍범도는 최초의 독립군을 만들고 훈련을 시켜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던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뒤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은 일본군의 표적이 되는데
그동안 홍범도가 지휘하는 독립군들이 수시로 국경을 넘어 일본 군들을 공격했기 때문이었다. 빠르다 데스. 마스모이다. 나라노 다니모이다. 저 장군이 너 잡아야 한다 데스. 어이, 위험하다 데스. 쫓아라. 하이. 특히 만주의 삼둔자에서 일본 헌병 초소를 공격해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1920년 6월 6일 일본은 이 일을 핑계로 독립군 기지를 습격하기로 결정한다. 봉오동에 있는 조선 독립군들이 너 나쁘다 데스. 우리 일본군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데스. 습격이도 할 것이다. 가자! 그러나 이화일 소대장이 도망가는 척 이쪽으로 일본 군사들을 이끌고 올 것이라. 모두 숨어 있다가 일본 군사가 나타나면 튀어나와 공격하라. 알겠습니다. 네. 소라. 홍범도는 독립군들을 산속에 미리 숨어 있게 했다가 일본군이다. 공격하라! 일본군이 가까이 다가오자 삼면에서 포위하여 공격한다. 뭐야? 여기서도 공격, 저기서도 공격. 정신이 없다 데스. 후퇴하라 데스. 이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로 처음으로 일본 정규 군대와 싸워 크게 이긴 전투이다. 봉오동에서 독립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은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비장군이 일본 군대를 박살냈대요. 비장군이 뭐야? 날비. 날아다니는 장군 홍범도 몰라요? 날아다니는 장군? 맞아. 그래서 일본군이 제일 무서워한대. 독립군이 이렇게 잘 싸우니 우리 조선도 곧 독립하겠어요. 이렇게 홍범도는 3.1운동에 이어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마음속에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게 했다. 산에서 산짐승들을 사냥하던 포수 홍범도는 1895년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죽이자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운동에 참가한 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 최초의 독립군 부대를 만들고 만주의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이겨 백성들에게 독립의지를 불태우게 한다. 일본군이 가장 무서워했던 독립군 대장 홍범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싸웠다.